안녕하십니까. 충북도립극단 시즌단원 이기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6월 달에 이제 환도열차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연극에서 강석홍이라는 인물을 맡아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극은 그 1953년도 한국전쟁 정전 직후에 부산에서 서울로 가던 열차가 사라지고 60년 후에 갑자기 서울 수색역에 나타나면서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거기에 한 인물이 다 죽고 한 인물이 이지순이라는 인물이 살아서 돌아오는데 그 과거 속에 이지순을 사랑했던 역할입니다. 그 6.25 전쟁 당시에 일본 유학을 갔었던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부잣집에 살았겠죠. 근데 그 안에서 유학 중에 어떤 내부의 균열이나 폭발이나 어떤 각성들을 좀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으로 돌아와서 부둣가에서 지게를 지면서 이렇게 노동자들에 섞여서 살게 되고, 그 사이에 지순과 지순 오빠를 만나서 그들을 돕고 책을 읽어주고, 그냥 단순히 어떤 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어떤 계몽적인 사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같이 설정하고 공유하고자 했던, 그래서 지순은 그때 당시에 만나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서 현실적인 사랑은 불가능했지만 강석홍의 존재만으로 이지순에게는 어떤 굉장히 존재만으로도 어떤 사랑과 신념의 상징이었던, 강석홍은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극 중에 강석홍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바깥에서 우리나라가 더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거기 전쟁통에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말이 잘 먹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돌팔매질도 당하고 무시당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고 하고 그렇게 많이 무시받는 과정에서 지순에게 어떤 그런 것들을 토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럼 제가 그 연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순 씨, 나라는 사람은 이제 모두가 불편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마음과 눈은 하나가 아닙니까? 내 눈은 이 머리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내 마음하고는 너무나도 멉니다. 당신에게 내 마음을 보인 이후로 부둣가에서도 이곳에서도 난 그냥 바른 말을 한다고 하는 건데 그게 사람들한테는 다 불편한 일이 되고 마나 봅니다. 제가 정말로 여기 못 온다면 나 앞으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허여멀건 난 지금 이 시대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더 이상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 이 얘기가 저한테는 좀 재미있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언제, 왜 연기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런데 사실은 어떤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연기를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고등학교 공부가 정말 안 맞았거든요.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리고 제가 부모님들한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참 답답해 하셨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 재밌게 했던 게 교회 활동이었어요. 뭐 임원 활동도 하고 선극도 많이 했는데 부모님이 그걸 그렇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순간 이과를 갈 건지 문과를 갈 건지도 선택을 해야 되고 정말 기로에 선 거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공부는 못하고, 그러다 TV를 봤는데 어떤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갑자기 그 집 전화로 전화가 옵니다. 그 중학교 때 저를 괴롭히던 어떤 한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기복아, 내가 요즘 뭐 잘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요즘 연기가 하고 싶어졌다. 내가 수원에 있는 연기학원을 하나 알아봤는데 같이 다닐래?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 저를 괴롭히던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제가 만만해서 아마 전화했을 거예요. 그 중에 이렇게 어디 같이 다닐 만한 어떤 이렇게 만만한 놈 없나 하고 전화를 했는데, 나도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같이 다닐까 하고 그대로 안방에 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저 연극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이 잠깐 사이에 약간 우주에 홀로 떨어진 듯한 표정을 하시고 진심이냐? 진심이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생각을 얘기했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기복이가 하고 싶은 걸 처음으로 얘기했다. 이래서 네가 하고 싶다면 지원하겠다. 그 일이 지금 이렇게 졸업까지 하고 한 학교 생활까지 하면 20년 넘게 지속이 됐네요. 그렇게 하는 요 위치에 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 인생이 제가 생각하고 의지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굳건히 하고 있을지도 몰랐고. 네. 그런 저한테는 또 그런 걸 항상 질문을 받으면 이 재밌는 스토리가 남아 있습니다. 요거 물론 많지만 그리고 또 얘기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또 생각해 보면 많은 것 같은데 한 명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훌륭한 알려진 예술가도 아니고 뭐 이렇게 세계적인 거장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한번 정치적인 얘기를 굉장히 본격적으로 하는 작품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민주주의 예행연습이라고 해방정국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을 연기하고 따로 분리시켜서 저 이기복이 또 다른 배우들 하나하나가 본인으로 나와서 정치 토론을 진짜 하는 연극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여운형 선생님 역할을 맡았고 한 친구는 이승만 선생님 역할을 맡았는데 본의 아니게 너무 많이 싸우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친구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뭐 가짜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면 아니에요 형님. 그거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저랑 하도 많이 싸워서 저희가 하는 토론의 웬만한 텍스트가 저희 싸움으로 다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그 친구랑.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웃기게도 작품이 끝나고 나서 가장 뜨겁게 악수하고 가장 뜨겁게 포옹했던 게 그 친구였습니다.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반쪽만 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어쩌면 이 친구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인생 어디쯤에서 한 번쯤은 만났어야 될 시기를 여기서 만났구나. 그러니까 반쪽만 보고 살다가 나머지 반쪽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나마 이런 시기를 통해서 한 번쯤은 이렇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내가 못 보고 있는 게 있나?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었던 순간이 그 지점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말할 때 아니라고 대답해 주는 사람은 그 친구랑 제 와이프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많은 예술인들도 있고 훌륭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기억이 저한테는 되게 크게 남아 있습니다. 어떤 훌륭한 예술가들이나 어떤 잘 알려져 있는 위대한 업적을 이룬 그런 거장들도 저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그 사람도 인간으로 태어났고 저도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우리는 태어났고 언젠간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는 사실은 우리가 어디서 왔고 왜 태어났고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다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술이 던지는 건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레시피 같은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당신은 이 불규칙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야? 라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무슨 되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되게 진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저는 예를 들면 백화점을 지나가다가 들리는 K-팝도 좋고 길거리를 우연히 지나갔는데 어떤 되게 가난해 보이는 예술가가 기타를 치는 소리도 좋고 어떤 거에도 좋으니까 사람한테서 전 뒷덜미가 잡힌다고 표현하거든요. 그걸 듣고 뭔가 경험했을 때 그게 뭐였을까? 내가 느낀 게 뭐였길래 이렇게 생각이 날까? 여운이 남고 느낌이 남고 그걸 누군가와 공유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관객에게 간다면 전 어떤 예술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그래서 당신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예술이 던진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그런 어려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너무 답변이 길지는 않나요, 선생님? 아니요, 너무 좋아요. 네. 네. 혹시나 철학 수업을 듣는. 네, 혹시나 너무 길거나 그러면은 적당히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셔도 코미디 하고 싶습니다. 코미디 하고 싶어요. 제가 느끼기에 연극 장르는 코미디에 조금 많이 약하거나 경험이 좀 적다고 저는 느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팔로우하는 예술가는 찰리 채플린이나 어떤 버스터 키튼 같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의 작품을 보면 웃기거든요. 웃겨요. 웃기고 우스꽝스러운데 나중에 가면 그게 눈물이 납니다. 버스터 키튼 작품은요, 거의 저 사람이 저걸 하다가 안 다치나 싶을 정도의 건물을 무너뜨리고 막 진짜 차가 달리는데 매달려 가지고 갑자기 떠나고 이런, 저런 걸 어떻게 하지 하는데 그 사람이 항상 하는 게 그런 상황을 겪고 꿋꿋이 걸어갑니다. 무표정으로. 그러니까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 지킬 게 있다면 그건 인간의 품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볼 때는 웃긴데 끝날 때쯤에 굉장히 막 울컥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코미디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웃기자고 하는 게 아니라 웃음이나 희극이라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인간의 통찰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겠지만 옛날에 탈춤 같은 거죠. 어떤 막 정치인들이나 부자를 비판하고 마당에 모여서, 그게 당장 이게 끝나면 세상이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막 이렇게 웃고 더 이렇게 막 폐악질도 해보고 막 조롱도 하고 이러고, 당장 내일이 되면 그 사람들이 세상을 아직도 점령하고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사람한테는 내일을 살아가려면 그런 어떤 해갈의 과정이 필요하다는데 저는 코미디가 요즘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저 또한 되게 해보고 싶은 장르이고, 제가 이렇게 생겨서 그런지 코미디를 잘 제안을 안 하세요. 근데 저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쪽으로 꿈을 갖고 있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대에 서는 건 동등하니까요. 같이 에베레스트를 오르고 있는 동료로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연극을 오랫동안 독립운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연극을 하면 되게 가난하다라는 명제가 뒤에 바로 따라붙는데,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는 게, 연극인들은 가난하다보다 연극인들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내가 사는 게 조금 부족해도 밤에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계속 밥이 없어도 계속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독립운동과 비슷하다라는 운동 성향을 지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의식적인 일을 하는 동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분명 현실의 벽을 크게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산행을 하다가 너무 외롭고 고통스럽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앞에 혹은 뒤에 혹은 다른 방향에 분명히 그 산행을 이어가고 있는 동료가 있다는 걸 믿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그리고 산행을 하다가 보면 다리를 다치는 일도 있을 거고, 혹은 내 육체가 견디지 못해서 숨이 가빠오는 현상들이 있겠죠. 만약에 그런 문제로 산행을 그만하고 하산을 해야 된다고 하면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일로,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 너무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스윗가이라고 들었습니다. 나는
많이 힘을 주시는 것 같은데 네. 혹시 수익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익가요? 그 부산의 수익가에 대해서 아. 그렇습니다. 굉장히 또 놀라운 얘기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그렇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처음 들으셨나요? 네, 그러니까 얼핏 저번에 얘기하셨는데 그렇다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생각보다 되게 좀 약간 날카롭게 생기기도 했고 좀 그래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이 좀 꺼려하기도 하고. 근데 친해지면 저 되게 진짜 장난 많이 치고 약간 좀 조절 안 될 정도로 산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수익가이라고 하신지 이해도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좋게 봐주셔서 고맙고 연극인으로서 그런 얘기를 듣는 건 되게 좋은 일입니다. 남들에게 힘이 되고 왜냐하면 연극하는 일이 남들에게 그런 걸 보여줘서 누군가가 회복을 경험하고 조금 더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게 저희가 바라는 바거든요. 극단에서 그런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